네, 금요일 2부 손님이 오셨습니다. 수수한 주치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까지 보안은 지켰는데 후아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결혼 축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네, 팔자 제대로 꼬고 계시는 정재닥님을 예쁘게 봐주시는 그분도 역시 새끼줄을 꼬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근데 정말 바쁘셔서 어떡한데요? 이전 준비도 하시고. 이전 준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거고, 그 다음에 결혼도 사실 남들 하는 것처럼 요즘 그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 거라든지 예식장 이런 거는 다 저희는 생략을 하고 네. 정말 그냥 각자 집안의 분위기에 네. 맞춰서 네. 그 남자친구네 집에서 동네 잔치 그냥 한번 하고 저희 그 가게에서 파티 한번 하고 약소하게. 네. 그러면 사진도 안 찍으셨어요? 스튜디오 사진. 네, 그건 안 찍었어요. 그건 안 찍고 대신에 이제 친구 사진 작가한테 잔치날 와서 네, 사진을 네. 좀 많이 찍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네. 그거 찍어봐도 나중에 그 볼 일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애엄마인데 네. 좀 사실은 결혼 좀 늦지막히 하는 편이라서 네. 친구들 중에 학부형도 있고 그런데 그 결혼할 때 사진 지금 보냐고 물어보면 거의 결혼하고 한 1년 내에 집들이들 하잖아요. 네. 그때 빼고는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손님 모시면. 그죠. 그리고 왜, 신혼집에 고다랗게 걸어놨던 사진도 나중에는 그냥 띄워버리는 경우도 많고.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하면은 왜 조금 나중에 혹시 후회할까봐. 네. 근데 사실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 결혼식 앞둔 분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모든 그 에너지를, 결혼과 관련 모든 에너지를 신혼여행에 쏟기로. 근데 지금 신혼여행도 당장 안 가시잖아요. 당장은 그죠? 안 가지만 좀 나중에 가게 되면 길게 다녀올 생각이에요. 정말 참,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새끼줄 결혼이라 그럴까요? 네, 하여튼 정말 정재닥 선생님답게 결혼 플랜도 세우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환절기 증상에 대한 네. 질문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환절기라는 것이 우리네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환절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좀 막연하게 네. 환절기에는 감기도 잘 걸리고 장염도 잘 걸리고 이러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많지 네. 않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마치 이제 굉장히 네. 좋은 점만 있는 것처럼 저희가 배웠지만 네.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해서 막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여름에서 겨울 또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일교차가 굉장히 큰 시점이 네. 있고 네. 습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 있는 피부랑 혈관이랑 이런 네. 것들이 적응하는데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 2주 동안에는 뭔가 몸도 좀 푹 쉬고 평소보다 잠도 더 많이 자야 되고 네네. 잘 먹어야 되고 물도 네. 좀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환절기 휴가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환절기에 몸은 무방비 상태로 네. 이런저런 증상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조금 심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건 우리네 사는 얘기니까 네. 환절기 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께서 세상 떠나시는 게 참 많더라고요. 오히려 똑같이 알아오신 그런 증상인데도 어떤 네. 환절기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나 봐요. 그렇죠.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는 날이 따뜻해지고 네. 여름이 끝나고 혹은 겨울이 끝날 때 저희 기분은 좋아지잖아요. 네. 바람도 따뜻하고 살랑살랑하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체력적으로는 반드시 네. 좀 부담이 되는 계절이기는 해요. 네. 물론 한겨울 추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여름 더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환절기 때 호흡기 질환이 또 안 좋아서 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질환 얘기는 아니지만 뒤늦게님 지난주 똑똑한 12시 멘붕 유체 이탈대심의 심심한 위로를 다 틀릴 수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응원차 아깝더라고요. 나간 저는 글쎄 존재 의미가 정말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틀리신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땅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지랖 넘게 거기 응원팀으로 나갔는지. 진짜
처음에는 한 4개 틀리고 나니까 네. 나머지를 다 틀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기가 생길 뻔했는데 근데 거기에 정영진 씨가 계속 약 올리시잖아요. 네. 인턴 시험을 수석으로. 그러니까요. 애매하게 맞췄어. 네, 사도요한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국민TV 공식 닭살 커플 부부 많은데 뭐 그렇게 되셔도 이해합니다. 닭살 생기시면 정재닥 선생님이 고쳐주세요. 아이고야. 하셨습니다. 네, 뭐 실제로 또 스스로의 몸으로 겪으시면 훨씬 잘 고치시겠죠. 알라리님, 도통 연세를 알 수 없지만 결혼 축하합니다. 아까 또 늦은막히 결혼하신다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요. 후아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재당님. 뽀미나빠님, 내공 깊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네. 결혼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많이 알면 다쳐요. 한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뭐든지 알고 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녀님 지지하셨습니다. 결혼 사진 안 하신 거 현명해요. 처치곤란합니다. 네. 이게 또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촬영이랑 뭐 이런 게 뭐 다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넘어가니까. 네. 정말 향교에서 하신다 그랬죠? 그 얼마예요? 동네 잔치는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전혀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어서 그 안에 입을 한복만 그 시어머니 되실 분이 천연 염색으로 이렇게 비단을 좀 맞춰주셔서 한복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생략하고 향교가 되게 작아서 거기서는 혼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동네 정말 시골이라서 동네 군수님이랑 잘 얘기해갖고 거기서 이제 옷을 빌려다가 예식을 한번 간소하게 해보기로. 전 홀예복 입으시고 연지곤지 찍고. 그래요. 그거는 하셔야 되겠다 정말. 처음에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동네 잔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재밌어 보여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도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홀례 그래도 뭐 그래도 스튜디오 사진은 아니어도 현장 사진은 찍으실 거니까.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뭐 이게 어느 어르신 회갑잔치를 하신 건지 이게 주인공이 잘 안 나타나면 모릅니다. 하셔요. 그건 하셔요. JJ킴님 이미 다 하신 분들이 안 하셔도 된다고 사진 안 찍어도 되신다고 얘기 올려주셨는데 저에겐 다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기도 하죠. 치우지, 이게 오늘 질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푸른 소나무님께서 축하드린다고 이게 딸기 케이크 사진인가요? 백설기인가? 케이크인 것 같아. 크림 케이크인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죠. 이벤트 걸려서 선물 받으신 분이 피러제이님께 감사드린다고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저희 시간에 100번째 글 올리신 분한테 이벤트 상품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손으로 만든 가죽 수공예. 닭 잡는 지님께서 이제 그만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치우지아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비염에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해보려고 했지만 상당히 곤란하네요. 그리고 역시 끝맺으면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코 세척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해보질 않아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식염수 코세척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게 처음에만 조금 불편하고요. 익숙해지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그 처음에 그 거부감과 약간의 두려움, 코로 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잘 견뎌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개운하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코세척을 하다가 목으로 넘어올 것 같아서. 삼키셔도 상관없어요. 괜찮다는데 왜 그게 이렇게 왜 이질감이 드나 모르겠어요. 맛이 좀 찝찝하긴 한데요. 그 코세척 할 때 숨을 들이마시거나 뭐 그렇게 좀 너무 숨을 참고 그걸 넣으시면 숨을 들이마시면 그게 이제
그 살에 걸리거나 네.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숨을 참으면 그 압력 때문에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힘을 세게 주다가 오히려 좀 푹 하고 나중에 들어가면 좀 느낌이 더 안 좋아서 네. 숨을 참거나 아니면 소리를 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네. 이렇게 쓱 밀어 넣으시면 그렇게 참 좀 자연스럽게 주입이 돼요. 네. 결혼 사진 이렇게 찍으시래요. 이게 뭡니까? 굉장히. 네, 게시판 사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아라빠님이 아이디어라고 주셨는데. 네, 달구님. 네. 개인적으로 신랑 되시는 분과 친분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참 좋네요. 네, 시골 결혼식 보러 가고 싶은데 초대하시나요? 초대장을 많이 드리진 않았는데 놀러 오셔도 돼요. 저기 그 시골 곰탕 준비하신다 그랬죠? 네, 거기 이제 동네가 대구 현풍이라서 네. 현풍에 이제 네. 할매곰탕이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곰탕을 준비하고 또 이제 잔치니까 집에서 네. 잔치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현풍 향교라고 굉장히 네. 조그만 향교에서 하는 거라서 네. 구경 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수산주치 정재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아니, 오늘 건강 얘기 질문하시라 그랬더니 결혼 축하 카드만 계속 다 쌓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벨리고님, 또박이장님, 네. 봄봄님, 유산균이 유행인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장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알러지 비염이나 아토피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요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좀 있어요. 유산균이라기보다는, 네. 원래 우리 몸에는, 네.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너무 씻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하게 내 세포들 말고, 다른 생명체가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네. 내 세포가 10개면 다른 생명체가 한 100개 정도 살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곳이 장이죠. 장 네.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드글드글 살고 있는데 그것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줘야 저희가 변비도 안 생기고 설사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장제들은 장내에 정상적인 세균들을 보충해 줌으로써 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요즘에 그런 정장제들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외부 생명체들? 내게 아닌 생명체들 네. 공생하는 생명체들의 수를 유지시켜주면서 네. 전체적인 면역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론들이 요즘에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움이 된다지 결정적으로 치료 역할을 한다 이거 네, 아직 관심일 수 네, 있다는 그 거죠. 정도는 좀 그렇죠. 네, 진우 아빠님 비염이 심했는데 수영 배우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6개월간 수영장물을 다 먹을 기세로 코로 입으로 먹으니까 이게 잘 세척이 됐을까요? 이게 수영장 다니신 분들 중에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배영을 하면 네. 코로 물이 들어갔다가 배영을 하면서 이게 팔을 저을 때마다 네네. 코로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호흡을 아무리 잘해도 저희 강사분들이 또 저 배울 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박태환이 배영을 해도 코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배영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코 속이 세척이 많이 돼요. 수영장 물에는 좀 불리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거 세척으로, 그러니까 다 삼키면 사실 문제는 안 되겠지만, 네. 대부분 좀 이렇게 통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비염에 좋고요. 네. 그리고 실제 수영은 운동 효과도 있고, 비강의 보습 효과와 세척 효과가 다 있어서 괜찮아요. 네. 네. 계속 유산균 얘기가 나오는데, 장애 효과가 있을까요, 마녀님? 처음에는 단맛이 없어서 먹기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유산균 분양받아서, 네네, 뭐라 그러나, 종균 받아서 하시는 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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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균도 배양을 분양받아서 하시는 애완동물처럼. 조금, 네. 이미 말하자면은 요구르트 같이 된 것을 조금 얻어다가, 네. 내가 우유를 사서,
섞어 놓으면은 요거트가 되는 네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판된 거 너무 단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요거트를 저희도 가게에서 팔아갖고요. 네. 매일매일 밤에 이제 만드시더라고요. 저희 카페에서. 네네네. 그래서 매일 만드는데 그걸 그냥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걸 또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 거기 이제 과일을 그렇죠. 섞어서 드시면 꽤 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단 과일이 나올 네. 때 섞어 주셔도 되고 정보하다 하면 잼 조금 넣으셔도 되고. 잼. 네. 네. 나르드스 오늘 다 질문의 시작은 축하 인사로 시작이 되셨고 네, 코에 뿌리는 네네. 스프레이 네.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추천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비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나눌 때는 알레르기 비염, 혈관운동성 비염, 만성 비후성 비염 이렇게 나누지만, 네. 그거 말고 기간에 따라서 급성 비염하고 만성 비염으로 나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만성 비염은 내내 달고 사시는 분들, 네. 그리고 급성 비염은 방금 이제 며칠 동안 증상이 막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데, 급성 비염의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처방이 많이 나가요. 스프레이 처방이. 네. 만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스프레이 처방이 나갈 때 이 스프레이는 방금 이게 글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이 대부분 말하는 스프레이는 딱 한 번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다만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하면 코 속에 있는 전반적인 염증이 가라앉는 그런 네. 기능이 된 거라 네. 최소 일주일은 쓰셔야 효과가 있고요. 또 그 스프레이를 꾸준히 쓰시기 전에 예를 들면 나는 3월이 되면 시작이 된다. 나는 추석쯤 시작이 된다라는 게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시작되는 시점 조금 한 일주일 전쯤 스프레이를 쓰기 시작하시면 네. 환절기를 좀 되게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코가 계속 막히는 증상이 위주인 분들은 코 막히는 증상이 때문에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네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입으로 계속 숨을 쉬면 치열이 흐트러지고 아래턱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나중에. 네. 그래서 아이가 입으로 숨 쉬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이비인후과에 상담을 하셔서 비후된 코점막을 걷어내거나 네. 편도가 크지는 않은지 이런 거 확인해서 좀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소녀님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을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 들으신 건데, 네. 님께서도 댓글을 다셨습니다. 코 세척이 좋은데, 네. 해본 아이들은 그게 이제 편해지는 걸 아니까 스스로 네. 아는데, 이게 콧물 나오는 알러지에도 코 세척이 도움이 될까? 콧물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네. 하셨어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당장 콧물이 세척을 한다고 그냥 멈추는 건 아니고요. 이게 콧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 알레르기 비염이라면 대부분의 분들은 먼지 진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절기에만 그러는 비염이라면 온습도 때문에 그러는데 1년 내내 이런 식이 있다면 집에 진먼지 진드기 관리를 좀 따로 해주셔야 돼요. 특히 침구. 그러니까 하루 종일 덮고 자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바깥에서 털고 말려주셔야 돼요. 이게 또 바깥에서 터는 것이 이웃 간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베란다에서 털면은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털어라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 이게 도시 생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털지 못하면 햇볕에라도 잘 말리고. 그렇죠. 자외선. 청소기가 요즘에 침구류 네네네, 청소기가 나오죠. 있으니까 그거로 다 청소를 하시고 햇볕에 말리는 건 매우 네. 중요한 거라서 네. 털지 못하신다면 청소기 청소 이후에 햇볕에라도 좀 말려주시면 자외선 소독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라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오늘 수수한 주치 정재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푸른 소나무님, 약이나 스프레이가 부작용이 없나요? 하셨는데요. 비염에 사용하는, 아까 올려주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원래 연고나 먹는 약으로 쓸 때 장기 네. 사용 부작용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장기 사용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보통은 1년 내내 쓰시는 분들보다는 네. 환절기나 특정 계절에 타겟으로 한 2-3달 정도 쓰시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해요. 네. 역시 오늘 코로 시작해서 코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네요. 소민만님.
저희 딸 17개월인데 뭘 먹거나 잠자려고 할 때 코가 막혀서 힘들어 하는데 아기니까 약물 네. 사용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 정도 연령대 아이들도 코 세척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네.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 때문인 건지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유아용 코 스프레이를 팔거든요. 네. 요거는 식염수 우리 눈물 건조할 때 인공 눈물 넣잖아요. 그것처럼 코에 뿌리는 식염수 스프레이를 약국에 가면 네. 사실 수 있어서 네. 그거 수시로 비강에 분무해 주시면 네. 좀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저는 요즘 애기들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아이 키울 때는 왜 코 막힐 때 코 풀어주는 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코 빨아내는 거. 네네. 아, 정말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독 환절기마다 우리가 감기인지 감기 증상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감기 네. 증상이라고 있는 것이 다 감기인가? 그게 환절기 때 감기를 달고 산다는 분들이 있어요. 환절기마다 감기가 와요 이러는데 네. 막상 보면 감기는 아니고 환절기 네. 비염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감기는 몸살 기운이 같이 와요. 네. 느낌이 오잖아요. 감기가 네. 오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과 함께 목이 아프죠. 음. 인후통. 목이 따끔따끔 네네. 아프고 건조하고 코도 이렇게 쎄한 느낌이고 그러면서 콧물 기침 가래가 막 넘어가는 한 1, 2주의 경과를 통해서 이게 낫는 게 감기라면 환절기 비염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딱 요 증상. 아, 몸살 네, 없이. 몸살이나 인후통 없이. 네. 가끔 기침을 동반할 수 있어요. 콧물이 많으니까 그걸 뱉어내려고 기침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콧물 기침이죠. 콧물 네. 가래. 그래서 이게 감기냐 아니냐 뭐 궁금하시다 그러면 몸살 기운이나 인후통이 있으면 감기일 확률이 네, 높고 그렇지 네. 않으면 비염 증상이에요. 네. 지난번에 정재다 선생님께서 비누 샤워를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계속 수영이나 이거 할 때 네. 그냥 물로만 씻어냈는데 네. 정말 사흘을 버텨봤더니 괜찮습니다. 안 그리고 찝찝하지요. 가려움증 느꼈던 게 훨씬 덜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서 내가 느껴봐야. 네, 별하나님. 그 코막힘 증상 계속 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뼈가 휘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코뼈라기보다는 비중격이라 그래서 네. 우리가 코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가림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 가림막이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나 그런 혈관운동성 비염을 오래 방치하면 네.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안에가 좀 비후해져요. 그 네. 점막들이 두터워지고 염증이 계속 반복되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 코뼈가 휘었어도 그렇고 코뼈 위에 점막이 비후돼서 공간에 불균형이 생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우리가 도로가 꽉 뻥 뚫려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도로가 울퉁불퉁 이제 막 곡선이 많으면 정체가 되잖아요. 정체되죠. 네. 그런 공기들이 정체가 생기고 와류가 생기고 이러면서 한쪽 코가 계속 더 붓고 더 막히고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비중격 망곡은 그거를 물리적으로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도로가 이제 뻥 뚫리니까 사고 날 확률이 적은데 문제는 그 전에 비중격 망곡증 외에도 알레르기나 혈관운동성 비염이 있는 분들은 수술 이후에도 관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네. 다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참 어려우시겠네요. 아이가 자꾸 코를 만져서 빨갛게 충혈되는데 네. 코 속을 만져서요. 코점막이 보여서 숨쉬기가 힘든데 이것도 비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만져서 그러는 네네. 거면 이거는 그 비염이라고 하기보다는 외상에 의한 염증인 건데요. 네. 자꾸 자극을 하는 습관이 있으면 이 코를 자꾸 파는 건가? 뭐 왜 코 속을 만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습관적인 부분을 자꾸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면 또 그게 또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거 행동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뭐 소아과나 이런 데서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결혼 축하 글 가운데 베스트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나가는 가객님, 난 이 결혼 반대일세.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거네요. 대개는 이것이 관심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아, 오늘 최고입니다. 아, 유쾌해요. 우리 아빠님, 코피가 잘 나는 이유는 뭔가요? 코피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비염 때문이고 한 가지는 혈압 때문인데 네. 어르신들이 코피를 많이 흘리시면 혈압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어서 그건 되게 응급 상황이고요. 네. 멈추지 않는 코피는. 그게 아니라 대부분 아침에 코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혈관이라는 게 입안도 매끈매끈한 점막에 쌓여 있는데 그 안에 혈관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건조해서 그 점막이 메말라 버리고 열감이 이제 염증이 있으니까 열감이 있어서 부어버리면 혈관은 두꺼워지고 그걸 보호하고 있는 점막은 얇아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코가 이렇게 피가 팡 터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단순히 반복되는 게 뭐 며칠에 한 번씩 조금씩 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매일같이 반복이 되거나 그 양이 만만치 않거나 한쪽 코에서만 계속 나오면 특정 혈관이 너무 부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비인후과 가면 딱 그 혈관을 찝어서 전기 소작을 해서 찢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반복적인 코피는 막을 수 있고 식염수 비강세척을 하시면 이것도 네. 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면서 코를 같이 씻어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침마다 코를 한참 풀어야 되는 것은 네, 비염입니까? 맞습니다. 자는 동안에 네. 아무래도 침구와 관련돼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침구에 진먼지 진드기가 많고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런 일이 많은데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하면서 또 그런 변화가 생기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그 아침 자는 동안의 관리가 중요한 게 어떤 정도 보습을 해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침구를 바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외선 네. 소독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바로 샤워를 하세요. 습하게 확 틀어주면 코 속이 좀 그나마 좀 안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요. 그 환절기 지금 계속 코 얘기를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시작되는 거 주제가 끝까지 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환절기 증상 중에서 피부 상황을 또 맞아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환절기 피부 관리. 피부 얘기 또 양이 많은데 이거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다음 주에 안 나오시잖아요. 엄마! 이 자기 결혼식 예정도 남이 얘기해줘야 되는 이런. 어머, 저 다음 주에 저도 이 결혼 반대입니다. 방송하고 갈까? 아니에요. 피곤해서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뵙게 되는데. 네. 그때는 좀 이제 피부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 원래 환절기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때 생길 수 있는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습진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아토피가 악화된다든지 비듬이나 각질이 많이 생긴다든지 단순히 가려움증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분들 이런 얘기들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정말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질환들은 아니지만 생활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네, 삶의 질이 정말 좌우되는 질환들이죠. 네. 정말 멋진 데이트를 하는데 계속 코를 풀어야 된다 생각하면은 진짜 참 이게 정말 배를 긁고 있다던가. 네. 데이트 질이 정말 낮아집니다. 그렇죠. 아까 지나가는 가객님 이 결혼 반댈세 했더니 아싸님이 또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가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께서 한마디 올려주시는 것이 다 엮여져서 하나의 꽃다발로 전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요. 민낯의 장애인 순서 권순철 조합은 나오시겠고 옥선희 씨가 전해드리는 영화 이야기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주말 주일 잘 쉬시고 월요일에 만나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